소개받은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학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가 인천경실련에 들어온 게 1994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26년 차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웬만한 역사들을 얼추 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실련은 애초 출발할 때부터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중립. 그래서 저희는 특정 뒤에 보시면은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인천광역시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 하면 인천시 사회지표 조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직접 뭐냐면은 시민들을 대면해 가지고 조사를 한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는데 이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세요. 출생 지역이 인천인 사람이 38.7%예요. 여러분들 요즘 연배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인천에서 충청 출신 분들이 30%가 넘는다는 얘기 그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20%가 호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북 오도민 출신의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난해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 출신이 38.7%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럼 2위는 누굴까? 그래서 충청인 줄 알았더니 서울이래요. 13.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라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송도의 신도시가 만들어졌죠. 이런 신도시들이 영동에도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서 서울 인구가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서울 인구가 2위를 차지하지? 서울 출생자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야말로 인천이라는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인천의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저희는 인천 경실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 현안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오고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매번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현상은 무엇을? 결국에는 인천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접근을 할수록 인천 출신자들은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하고 연관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인천의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좀 한계에 부딪혔어요. 4.15 총선 때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를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인천이 타 지역하고 경쟁 속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받았던 현안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한번 집대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총선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의 정치권한테 하나둘씩 알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이라고 하는 활동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러려면 이 움직이는 주체 자체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인천경실련, 인천 YMCA, 인천 YWC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체로 출발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단체들은요, 태생서부터 정책 중립,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진학성 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YMCA는 100년의 역사, YWCA는 최근에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단체들은 올곧게 태생서부터 그렇게 정치적 쏠림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언론과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전파력이 라디오 방송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권영철 사장님을 꼬셔가지고, 그래서 경인방송 라디오까지 해가지고 이 캠페인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분야별로 해가지고 인천이 정말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파편적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주요한 꼭지별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묶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인천 주권찾기 시민대학 공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묶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이 왜 주권찾기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캠페인을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크게 정치 주권, 경제 주권, 환경 주권, 교육 주권, 그리고 문화 주권이라고 해가지고 5개 파트인데, 이거는 뭐 분야별로 끊임없이 나누면은 얼마든지 분야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정치 주권서부터 볼게요. 인천이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에 있어서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 분권이 되면 될수록 가장 유리한 도시가 인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중앙정치권에서 지방 분권을 한다고 정치적으로 선언을 했지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인천은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있는 도시도 흔하지도 않고 또 지근거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흔하지 않은 거예요. 대개 보면은 경제 수도 뉴욕과 같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항만과 공항과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시잖아요. 산자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이야,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한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방 분권에 대한 요구들을 했는데, 지방 분권이라고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렵죠, 단어가. 그러면 또 하나 경제주권에 대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더 황당합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만이 있죠. 부산 항만이 있고 광양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항도 있고 이렇게 항만이 있는데 중앙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되게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양, 수산, 항만 관련된 공공기관이 꽤 많아요. 인천에도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부산으로 다 가고 있어요. 광양이나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다 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제는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 있죠? 그것도 부산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요. 아니, 대한민국의 항만은 부산밖에 없나요? 인천도 항만이고 광양도 항만이고 울산도 있고 포항도 있는데 왜 부산에 다 가고 있나요? 혹시 여기 부산 출신 개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놈의 정부가 부산항에 올인하는 정부가 있다 보니까 정책에 있어서 편파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지방이전이라고 해놓고는 사실상 부산에다가 다 공공기관을 몰아놓고 있어요. 인천은 항만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주권도 얘기할게요. 해양대학 있죠? 해양대학이 부산에 있고 목포에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도 해양대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도권 규제에 묶여가지고 해양대학을 못 만들고 있어요. 인천은 또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그러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은 아시죠? 그런데 그 카이스트가 대전에만 있는 줄 아세요? 광주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고요, 울산에도 있어요. 근데 왜 인천에는 없죠? 이런 식으로 이게 경제와 교육과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어느 시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갈등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정작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될 기반이 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배치되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편향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쓰레기 매입량을 예. 우리가 쓰지 않으면 소문이 전할 거예요. 서울 경기도 사람을 만나면 인천은 어떻게 봅니까 물어보면요. 거기 인천은 쓰레기장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저기서 오는 돈 요금 받고 우리가 땅을 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멀어 딱 이거 검단 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소문 자체가 이제 서울 경기도권 갖다가 내리고 하니까 인천하면 쓰레기장으로 말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지역 언론이 너무 열악해요. 특히나 종이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 수가 10,000명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방송의 역할이 되게 큰 거고 또한 이거는 우리가 수십 년 해가지고 하는 운영되는 건데 그런 기반 하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당연히 주장해야 될 주장들이 있어도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주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이미지는 경쟁력하고 연결이 되는데 쓰레기 도시라고 그러면은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억울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박남춘 시장께서 수도권 매립 문제를 어떻게 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지혜를 모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는 풀리지 않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도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권 찾기 캠페인을 할 때 그냥 일반 보통 시민들이요. 예.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간단하게 참여 방법이나 뭘 해드리면 되는지.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공항공사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개정안이 지금 백윤영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통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공항공사법에 공항공사가 MRO를 할 수 있게끔 근거 규정을 넣는 거예요. 그것이 20대 국회에서도 실패했고 지금도 되게 어려운데 그거는 정책적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경 주민조직하고 저희가 연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공동성명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아마 KBS 이 수신료 인천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은 좀 현장의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조직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먼저 말씀 주신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중립성을 지켜야 돼요. 저희가 어떤 정적인 입장으로 쏠려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얘기했을 때 먹힐까요? 시민들한테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체는 보면은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진학생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